오늘 초대한 분은 KB증권 도곡스타 PB센터에서 일하시는 이태환 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 계신 그 많은 투자자들이 오늘 아주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그 나스닥이 이제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나스닥이 이제 추락하는 이 시작점이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혼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일단은 이제 간혹 이제 어떤 이유를 명확히 찾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한 4% 정도 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올라갔던 우리 추세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조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다음 주에 어떤 추세를 가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추세들은 이제 간혹 한 5% 이하의 것들은 이제 1년에 한 3, 4번 정도 한 번씩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15%에서 20%의 큰 조정들 그런 경우는 보통 3, 4년에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도 봤을 때 금값도 좀 내려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안전자산 부분도 뭐 특별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렇다는 거는 뭐 일단은 뭐 기술적인 조정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열리게 되는 장 거기에서 뭐 다행히 이제 상승 반전이 된다면 또 다행이겠는데 어제처럼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하락으로 좀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앞으로가 이제 9월, 10월 대선 레이스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조정과도 좀 연관이 좀 있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늘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9월, 10월 한두 달 남겨놨을 때는 주가가 좀 강세보다는 약세 쪽이 더 많았었습니다. 편의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어떤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현찰을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들, 그 다음에 많이 그동안에 또 과거 2009년 서프라임 이후부터 올라오면서 피로도도 많이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돼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가 일어났는데 사실 이 기술주들이 그동안 정말 높이 상승을 해왔잖아요. 버블 논란이 있을 정도로요. 물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줬지만 그래도 이제 실물 경제 전반으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그 실물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예전에 IT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술주들의 상승의 그 뒤편에는 사실은 이번 코로나도 좀 큰 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마존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언택트 관련된 관련주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애플이라든지 넷플릭스라는 회사들, 잘 몰랐던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두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스북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앞으로 언택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가져가도 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의 IT의 버블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동안에 트럼프 정권 이후에 한 3, 4년 동안 쭉 올라왔던 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이제 4차 혁명주들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주식들이 사실 삼성전자 외에는 존재하고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워낙 큰 덩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갈 수 있는 곳은 미국이고 글로벌한 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불을 또 붙인 거는 우리 국내 투자가들도 이 미국의 투자가 자유로워지면서 실제적으로 2년 동안에 그쪽으로 들어간 그 돈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 어떤 거품이 좀 끼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그 주식 시황을 펀더멘탈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로빈훗이라고 그러고, 뭐, 일본은 닌자겜이라고 하지만, 이제 소비가 워낙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식 투자에 인구들이 많이 몰렸고, 유동성이 또 워낙 많이 풀어놨다 보니까 그 돈들이 모여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사는 주식은 내가 아는 주식들, 주로 그 주식들을 살다 보니까 이
일종의 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다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추가 경기 부양 네. 그 여야 간의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가 안 됐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미국 의회가 이제 9월 8일 날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예, 예. 이때 그 합의가 제대로 좀 될 거라고 보시나요? 합의 부분은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9월 14, 15일 날 FOMC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좀 변곡적으로 좀 볼 것 같고요. 두 쪽의 합의는 요즘에는 뭐 워낙 그 정당의 색깔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고집하는 부분들 또 특히 내세우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기 때문에 뭐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합의, 추가 경기 부양의 금액에 대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책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 딜레이가 점점 됐을 때에는 주가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팩트를 잘 봐야 되는 게 미국 주가에 대한 부분이냐, 우리나라 주가에 대한 부분이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미국 주식은 지금 앞으로는 뭐 박스권 내지는 약간 우하향하는 이런 쪽에서 종목별로 어떤 움직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 오늘도 사실은 아침에 외국인과 기관이 한 1조 5천원 가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한 3, 4포인트에서 5포인트까지 그러다 확 밀렸었는데요. 결국은 종가 가서 1점에서 1.2%, 1.5% 정도 회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한 1조 6천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 우리나라도 급락하는 거 아니냐. 근데 과거 얼마 전에도 미국 시장 급락했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 아침에 확 밀었다가 탁 당겨 올렸거든요. 그만큼 지금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힘이 강하고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외국이나 기관은 그 헤지 펀드들도 그렇고 공매도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의 세력이 좀 약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도 뭐 1조 5천억, 2조 가까운 돈을 막 때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기회다라고 하고서 또 잡아놓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쨌건 이제까지 아주 놀라운 속도로 상승을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박스권 내에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오늘 또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또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들도 뭔가 외국 투자자로서 거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뭐 테슬라의 13번째 주주가 한국인들이라고.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그 이 단기 조정이 그 나스닥에 일어나고 있을 때 예.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해외 주식 같은 파트는 저희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은 이 주가가 고공에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폭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냐, 뭐 이런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지금 시장은 이제 어떤 수급의 논리에서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한 이벤트, 이제 이미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끝나고 하는 상황이고, 요 근래 실적 시장 이후에 어떤 이벤트들은 코로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코로나가 지금 다시 확산되는 그런 경로, 지난주죠. 그랬을 때, 줌 비디오 같은 게 한 뭐, 당일 40%씩 올라갔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주식을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하는구나. 지금 고등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줌비들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를 이제 요즘의 개인들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또 매수가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의 조정에 대한 부분, 다음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 당장 하루에 이런 이제 조금의 조정을 가지고서 논하기는 좀 어려울고요. 기존에 가지고 갔던, 그래도 우리가 보고 있던 아마존이라든지, 뭐 전 세계에 없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약간 그런 쪽 부분은 그냥 계속 좀 보유를 하시고, 뭐 내려올 때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은 지금 아직 못 사가지고 계속 보고만 있던 분들이 있거든요. 분할로 자살 매수해 들어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이 그래 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에도 이제 한국은 좀 거기에 영향이 좀 덜할 수 있고 예. 그게 오히려 영향을 받는다면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그 동학개미 한국에서는 이제 동학개미로 표현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금액이라든가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미국도 그렇다고 예. 들었거든요. 뭐 로빈훗이라고 예, 예. 지금 거기도 지금 로빈훗이라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하면서 미국 시장이 좀 예전과 다르게 예. 뭐 변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량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투기적인 거래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뭐 50센트짜리가 갑자기 뭐 2불, 3불, 50불, 5불까지 올라가고 10배씩 그냥 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주식들, 동전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쪽에서 많은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 않고 우량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빅5 종목들, 뭐 아까 팡이라는 종목들에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의 또 특성상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좀 달라진 그런 환경 하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뭔가 투자의 패턴이 좀 뭔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 주식시장에 한 계좌가 한 70만 개 계좌가 터졌다고 합니다. 네. 개인 계좌들이요. 엄청난 숫자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한쪽에서는 그만한 실업자가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3월 이후 2, 3월 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항공회사에 다니시던 분들, 그 다음에 여행업종 이런 분들은 장기 휴직에 들어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6개월씩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집에 있다 보면은 뭐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계좌를 트고 거기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의외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거액 고객들의 점포보다 저쪽 바깥에 있는 점포들, 그래서 계좌가 뭐 금액이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뭐 1억 사이에 있는 작은 계좌들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한 개인들의 힘이 결국은 지금 주식 시장의 어떤 든든한 그 받침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지금 2.5단계 격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이렇게 소비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자영업자들 요즘은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게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한 1년 전부터도 되게 힘들다 하셨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은 주식의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책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모르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장기간 주식시장이 올라왔는데 그때도 미국은 소비가 안 돼가지고 계속 힘들어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을 풀어서 그걸로 이제 주식을 부양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가지고서 또 소비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씩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생활비를 쓰시는 분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난번 나온 뉴스 보니까 뭐라 그러죠? 무슨 지원금? 네,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네, 미국에서 네. 그 생활지원금 받은 돈이 주식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 그런 상황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경마장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그 투기적인 것들 뭐 경마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빠친구라 그러나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도 주식시장으로 막 쏟아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거를 고려했을 때 오늘 저녁에 그 있게 되는 나스닥 시장이 만약에 더 하락으로 시작이 된다든가 뭐 더 떨어지거나 뭐 이랬을 때에도 그게 뭐 오래 가진 않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건.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지금이 고점이다 혹은 버블이 끼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버블이라는 게 우리가 이익이 그만큼 기업의 이익이 따라와 줬을 때는 지금의 그 어떤 기업 가치가 이렇게 설득이 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버블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장세를 보면 근인 장세, 역근인 장세, 유동성 장세 나누고 있는데요.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어떤 주식들이 올라갔냐면은 트로이카주라 그러죠. 건설, 증권, 뭐 예전에 주식으로 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은행주들, 저가 대형주,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뭐 중공업주들 이런 주식들이 그 많은 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튀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블로 인해서 올라왔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은 펀더멘탈을 보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도 참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객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을 어떤 요즘에 패턴이 바뀌었다. 뭐 무슨 패턴이냐? 미친 패턴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친 패턴? 그랬더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식은 팔아라. 그리고 비정상적인 주식을 쫓아가라라는 거죠. 비정상 주식이라면은 예. 그런 거는 지금 뭐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풍력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5년, 지금 5개월 만에 10배 간 종목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종목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상은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주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주식들을 그냥 쫓아가는 매매를 많이 합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전같이 개인들이 그냥 과거의 개인하고 지금 개인은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장외로 나가가지고 법인 차려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현명한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뭐 시세도 그냥 시세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패션에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수익을 내려면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두렵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가주를 사게 되면은 이제 안 움직인 우리 가치주를 산다고 사면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거를 샀다가 한 2, 3일 만에 다 팔아버리고 다시 그냥 신고가주를 쫓아가고 이런 매매들이 자꾸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단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보통. 이런 단타 같은 게 사실은 주식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건강성에는. 예. 뭐 주식 시장에는 좋지는 않지만 뭐 정부 입장에는 좋죠. 왜냐하면 수수료 거래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에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요.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연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연기금은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이 한 20%에서 30%까지 많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연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 수도 한 10종목으로 확 줄어들었고, 그 중에 10%는 해외 주식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조차도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과거에는 우리의 버팀목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거꾸로 오늘도 올라오면 무조건 파는 게 이제 기관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기관의 힘들이 필요한데 요즘은 거꾸로 이제 개인들이 힘이 더 세다 보니까 기관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패턴들의 그 해외 주식을 사거나 또는 바스켓으로 ETF를 사거나 근데 여기서 아까 잦은 매매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AI라고 하죠. 알고리즘 매매가 요즘에 성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할 때는 쫓아가는 그 프로그램 매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한 10%까지 확 솟아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또 걔들이 커터를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개인들이 계속 당하고 있고 사실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욕의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한번 저희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네. 옛날 그 차트하고 요즘 차트는 정말 다르다고 네. 너무나 급작스런 그렇죠. 그 상황 변동이 너무 빨리빨리 많이 생겨가지고 당황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AI의 영향, 프로그램 매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저녁에 나스닥 시장 뭐 어떻게 흘러가든 일단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편안하게 지켜보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이런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